진영앞으로 추가하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랭군입니다. 모처럼 제 개인 영상을 올리려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반기 때는 주로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는 인터뷰 영상 위주로 많이 올렸죠. 그 이유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상반기 때 너무 바빠서 도저히 영상을 이제 기획을 하고 촬영을 하고 올릴 수 없을 것 같아서 고심고심하다가 그냥 아예 뭐 채널을 씌워야 될까 아니면 조금 소통의 끈을 계속 어느 정도 유지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 중간 접점으로 이제 선택한 게 인터뷰였어요. 인터뷰는 이제 질문만 조금 하고 들어주면 되니까, 그리고 조금 좋은 분들, 생산자로 거듭나오고 있는 분들, 또 투자 이제 시작하는 분들, 그런 분들 인터뷰해 드리면 또 거기서 또 도움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또 진행을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상반기 때 좀 급하고 중요한 일정들, 바쁜 일정들을 많이 마무리해서 앞으로는 여러분들과 조금 더 자주 소통을 하려고 해요. 제 마음은 1일 1영상을 지금 올리고 있거든요. 마음은 최근에 이제 촬영을 이제 하려고 이제 출근하는 길, 퇴근하는 길에도 카메라를 켜서 막 찍기도 하고요. 이런저런 시도를 몇 차례 했어요. 근데 야, 이게 안 하니까 감을 잃더라고요. 예전에는 뭐 브이로그도 찍고 이거저거 다 했는데 지금은 감을 잃어서 그냥 카메라만 켜면 이게 벙어리처럼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조금은 약간 내려놓고 일단 뭐 정 안 되면 아무 말 대잔치라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되는 이야기 위주로 빠르게 좀 전해 드리려고 해요. 제가 오늘 지금 전해 드릴 이야기는요, 총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총선 결과가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제 생각을 조금 담아보려고 해요. 부동산 전망이라고 거창하게 보긴 힘들 것 같고요. 그냥 짧은 제 생각, 소견 정도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총선 결과가 나왔죠. 결과는 어떻게 됐죠? 민주당의 압승이죠. 압승이에요. 이제 결과가 이렇게 나왔고요. 앞으로 이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결론부터 저는 말씀드리면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라는 게 결론이에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지금 이번 정권은 2년 넘는 시간 동안 부동산 규제를 꾸준히 끊임없이 강력하게 해오고 있어요. 그 기조가 변경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 가능한 그 방향으로 계속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존보다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좋아질 건 없겠죠. 당연히 뭔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졌지 더 좋아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 기조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이제 과반수 이상 지금 180석까지 진행된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패스트 법안들도 많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랬을 때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공부하고 관심 있는 분들이 체크해야 될 부분들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선택하는 건 뭐냐면 시세차익형을 할 것인가 수익형을 할 것인가, 이걸 먼저 정하고요. 이걸 정한 다음에 각 이 유형별 내에서 종목을 선택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유형에 따라 각 유형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며, 그리고 그 유형 내에서 종목은 앞으로 어떻게 다른 흐름을 보일 수 있을까 부터 이야기하는 게 저는 첫 번째가 아닌가 싶었어요. 일단 시세차익형이 있고 수익형이 있죠. 규제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세차익형이 더 규제를 강하게 받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당연하죠. 규제를 하면 시세차익이 나면 세금을 많이 걷게 되고, 그리고 뭔가를 많이 보유하면 보유세를 많이 내게끔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물론 보유세 부분들은 수익형도 마찬가지긴 해요. 그렇지만 시세차익형은 사실은 보유세는 있지만 버티려고 하는 거거든요. 왜 버티려고 하냐면 시세차익이 기대가 되니까. 근데 그것마저 없으면 사실은 수익형은 버틸 수는 있지만 시세차익이 버틸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타격은 시세차익형이 더 크다라고 볼 수 있고요. 종목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요, 아무래도 가장 큰 규제를 받을 대상은 재건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재건축이 어떻게 보면 이 발화 역할, 부동산 천장을 뚫어준 역할을 하는데 이제 그것들의 천장이
완전하게 닫힌다. 이미 닫혔는데 확인 도장을 찍었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재건축 같은 경우는 왜 인기가 있는 거예요? 신축 아파트 때문에 인기가 있는 거죠. 신축 아파트가 왜 인기가 있어요? 분양권 피가 많이 붙으니까 인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양권을 당첨받고 싶은데 당첨이 안 되죠. 안 되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피를 주고 살 수도 있지만 지금은 피를 살 수 없게끔 전매를 묶어버렸죠. 등기 칠 때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아, 조합원이 돼야 되겠다. 근데 조합원으로 가려고 했더니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조합원 자체도 지금 거래가 안 되게 지금 막고 있고요. 특히 이제 뭐 10년 동안 이상 보유하고 원 조합원이어야지만 그 조합 설립되고 나면 거래가 가능하고, 재건축 같은 경우는 특히나 재개발이 아니라 재건축은 다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는 무주택자도 아니고 10년 동안 보유한 것도 아니고 그런 경우는 조합 설립이 되면 등기 칠 때까지 계속 들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이제 그래서 투기 수요가 많이 억제가 된 거고요. 단절이 된 거죠. 못 들어오게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이라고 하는 천장이 닫힌 거예요. 그러면 이 천장은 닫혔지만 그 밑에 섹션들이 또 있죠. 그 섹션들이 있는데 각 섹션에서도 좀 여유가 있는 곳들은 올라갈 여지가 조금씩 남아 있는 거고요. 여유가 없는 곳들은 이제 거기도 천장이 닫혀 있는 건데요. 지금 재개발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매가 자체가 좀 저렴하기도 하고요. 물론 거래가 좀 힘든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섹션은 좀 금액적으로 열려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일반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워낙 신축 똘똘한 한 채가 인기라서 시세 상승을 많이 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갖고 가는 거가 굉장히 부담스럽죠. 투자 목적으로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다는 소리예요. 실거주가 아닌 이상은.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실거주조차도 대출이 안 되잖아요. 15억 초과는 대출이 제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실수요자도 많이 이제 차단이 된 거죠. 차단이 됐고, 그러면 신축으로도 못 가고, 그럼 남아있는 건 뭐죠? 분양권 당첨인데 분양권 당첨 쉽지가 않고, 그거는 이제 좀 번외 이야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 원조합원으로 가려고 했는데 여기도 지금 규제가 만만치 않고, 그러면 지금 갈 수 있는 곳은 비조정 지역밖에 없는 거예요. 비조정 지역 내에서도 지금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자꾸 삐그덕삐그덕거리고 규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결국은 좀 더 확실하고 안전한 거, 그게 뭐냐면 결국 분양권이죠. 그래서 분양권을 그냥 피 주고 사는 거, 그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다. 그래서 비조정 지역들, 이제 그런 지역들 위주로 사람들이 많이 가게 되는 분위기가 총선 이후로도 계속 나올 거라고 좀 예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매매 가격으로 따지면 이제 비조정 지역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뭐 9억 미만 같은 경우는 실거주자분들도 대출이 가능하고, 뭐 그러니까 투자 수요도 붙을 수 있고 충분히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봐주고요. 그리고 6억 미만 같은 경우는 비조정 지역인 경우는 그 자금 조달 계획서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실수요뿐만 아니라 투자 수요까지도 되게 무난하게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고, 지금 현재도 계속 시세 상승을 하고 있죠. 그 분위기는 조금 더 이어갈 거라고 좀 봐지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그 친구들이 시세에 올라오고 나면 이제 갈 곳이 없죠. 갈 곳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똘똘한 한 채하고 지금 분양권의 그 격차 정도 갭이 있는 분양권 피 주고 사는 거래, 그 정도 이제 조금 사람들이 더 할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수도권은 전반적으로 갭이 막 그 올라오고 나면 어떻게 되죠? 사실 더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모든 아파트들이 뭐 재건축 각 종목별로 실세가 이제 안정화 단계로 가는 거예요. 더 갈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 갈 수 있는 곳들은 약간의 조정기를 조금 단기간, 중기간 이어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어요. 지방 같은 경우는 사실 총선 결과랑 큰 상관관계가 있는 건 아니에요. 지방은 어차피 지금 미분양이 정말로 많고 가격 조정을 많이 받은 곳들, 그런 것들을 이제 미분양이 소화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전국에서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곳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미 지방에서도 좀 많이 올랐고 뭐 그런 것들은 뭐 또 집을 공급을 많이 하는 경우는 그냥 가격을 계속 그냥 보합으로 이어갈 그런 지역들도 있죠. 근데 그것은 총선하고 큰 상관관계가 많지는 않거든요. 물론 전혀 영향 없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시장의 논리가 조금 더 크다라는 거고요. 근데 그 정책에서 규제 대상이 되는 바운더리는 수도권이 워낙 크기 때문에,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지방하고 수도권은 조금 다르게 가져갈 것이다. 그런 맥락은 비슷하게 가져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제가 조금 말 빠르게 좀 빨리 좀 압축해서 이야기하려다 보니까 좀 두서없이 좀 빠르게 전달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모쪼록 투자하시는데 좀 도움 됐으면 좋겠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랭군이었습니다. 피스!